여러분, 만약 거울 속 얼굴이 절대 늙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주름도, 피로도, 후회도 겉모습엔 남지 않고요. 대신 어딘가에 숨겨둔 한 장의 그림이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선택의 흔적을 대신 받아낸다면요.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한 번만 나도 시간을 속일 수 있다면, 내가 한 실수도 표정에 티가 나지 않는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얼마나 잔인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고딕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이 작품은 단순히 젊음을 얻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젊음이 유지될수록 인간이 어떻게 양심을 외주화하고 어떻게 괜찮다는 자기 기만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지, 그 과정을 아주 우아하게 그리고 아주 차갑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결말까지 함께 갑니다. 마지막엔 그 아름다움이 누구의 것인지,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결국 밝혀지게 됩니다. 그럼 안개가 살짝 내려앉은 런던의 어느 오후로 가볼까요? 한 화가의 작업실, 그리고 한 장의 초상화가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화가 바질 홀워드의 작업실에는 특유의 향이 가득합니다. 기름 물감, 테레빈유, 마르지 않은 캔버스의 냄새.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도리언 그레이. 바질은 도리언을 처음 본 순간부터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내 예술을 바꿀 존재다. 바질의 붓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움직입니다. 도리언의 맑은 눈, 젊은 피부, 무심한 입꼬리. 그 모든 것이 캔버스 위에서 살아있는 듯 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작업실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세련된 말투, 비웃듯 가벼운 표정. 도리언에게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남자, 헨리 워튼경입니다. 헨리는 도리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던집니다. 젊음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을 말하지만 결국 사랑하는 건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은 당신을 보고 용서할 겁니다. 그 말은 칼날이 아니라 향수처럼 스며듭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향이 강해질수록 도리언의 마음속 어떤 경계가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질이 초상화를 완성합니다. 도리언은 그림을 봅니다. 자기 자신인데 현실보다 더 찬란한 자신. 그 순간 도리언은 깨닫습니다. 나는 늙을 거야. 저 그림 속 나는 영원히 저대로인데. 그 깨달음은 축복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도리언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영원히 젊고 그림이 대신 늙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늙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바칠 수 있어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 이야기에서 농담은 가끔 계약이 됩니다. 헨리 워튼경은 누군가의 등을 떠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이지요. 도리언은
헨리를 따라 다니기 시작합니다. 살롱, 파티, 연회.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헨리의 말은 더 빛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양심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일 뿐이에요. 당신이 선한 사람으로 보이면 세상은 알아서 미소 지어줄 겁니다. 도리어는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어떤 결심이 생깁니다. 젊음을 붙잡고 싶다는 결심이 아니라 젊음을 이용하고 싶다는 결심. 바질은 불안해합니다. 그는 헨리를 경계합니다. 도리어는 순수한 아이야. 당신 말이 그 아이를 망칠 거야. 그러나 헨리는 대꾸합니다. 망치다라. 바질, 당신은 너무 진지해요. 우린 그저 경험을 주는 것뿐인데. 그때 도리어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이름은 시빌 베인, 배우입니다. 작은 극장에서 셰익스피어를 연기하는 젊은 여자. 도리어는 그녀에게 예술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줄리엣이었고 오피리어였고 데스데모나였습니다. 도리어는 사랑하는 게 시빌인지 시빌이 연기하는 환상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들떠 있죠.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된 사랑은 곧 이야기의 첫 번째 큰 균열이 됩니다. 도리어는 바질과 헨리를 데리고 극장에 갑니다. 오늘 밤 당신들이 진짜 천사를 보게 될 겁니다. 무대가 열립니다. 시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연기가 엉망입니다. 대사가 종이처럼 납작하고 감정이 비어 있습니다. 관객은 웃고 야유가 섞입니다. 도리언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가 사랑한 건 현실의 시빌이 아니라 무대 위의 찬란한 역할이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난 뒤 도리언은 시빌을 몰아붙입니다. 당신은 날 속였어. 오늘 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시빌은 울면서 말합니다. 저는 이제 연기를 못하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순간 진짜 감정으로 사람을 속이는 게 싫어졌어요. 그러나 도리언은 그 말을 순수함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같이 하락으로 듣습니다. 헨리의 말이 이미 귀 안쪽에 남아 있었거든요. 아름다움은 가치다. 가치는 변하면 안 된다. 도리어는 차갑게 돌아섭니다. 그날 밤 그는 시비를 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봅니다. 여전히 젊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그는 초상화가 있는 방으로 갑니다. 천으로 덮어두었던 그림을 들춰봅니다. 그 순간 도리언은 숨이 멎습니다. 그림 속 도리언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잔인하게, 비웃는 표정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림은 변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의 흔적이 저기에 남는다. 그날 밤 시빌은 죽습니다. 절망 속에서 독을 마십니다. 헨리는 도리언에게 말합니다. 비극은 당신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 뿐이에요. 도리언, 죄책감은 버리세요. 당신은 여전히 완벽하니까. 그리고 도리언은 그 말을 스스로에게 규칙으로 새깁니다. 초상화를 숨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오래된 방, 어린 시절 쓰던 다락방 같은 공간. 그는 천을 덮고 문을 잠그고 열쇠를 숨깁니다. 마치 자신의 양심도 함께 봉인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는 살아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즐깁니다. 향수, 보석, 음악, 희귀한 책들. 도리언은 온갖 감각의 세계를 탐닉합니다. 누군가는 속삭입니다. 도리언 그레이와 가까이 하면 인생이 망가진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도리언은 우아해. 도리언은 늘 친절해 보여. 그게 도리언의 무기입니다. 겉모습은 죄를 덮고 매너는 상처를 감춥니다. 그러나 밤마다 그는 잠긴 방으로 올라갑니다. 천을 젖힙니다. 그림을 확인합니다. 그림 속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눈빛은 더 음산해지고 피부에는 죄의 얼룩 같은 흔적이 생깁니다. 도리언은 떨면서 이상하게 안도합니다. 그래, 나는 안전해. 나 대신 저 그림이 대가를 치러주고 있어. 그 순간부터 도리언은 나쁜 선택의 값을 실제로 치르지 않는 사람, 즉 책임에서 분리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리는 언젠가 반드시 폭발합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바질이 도리언을 찾아옵니다. 바질의 얼굴은 지쳐 있고 눈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도리언, 소문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해. 난 믿고 싶지 않아. 너는 여전히 내가 그렸던 그 아이일 거라고. 도리언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바질, 당신이 원하면 진실을 보여줄게요. 도리언은 바질을 다락방으로 데려갑니다. 잠긴 문을 열고 천을 걷습니다. 바질은 초상화를 봅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 그림은 바질이 그렸던 도리언이 아닙니다. 섬뜩하고 부패하고 눈빛이 살아있는 악의 형상. 바질은 떨며 말합니다. 이건 신의 모독이야. 도리언, 너는 무엇을 한 거니? 바질은 기도하자고 합니다. 회개하자고 합니다. 아직 돌아올 수 있다고 손을 뻗습니다. 그 순간 도리언의 마음에서 오래 묻어둔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바질은 도리언에게 처음으로 그 그림을 보여준 사람이었고 처음으로 젊음의 공포를 심어준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도리언은 낮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렸잖아. 당신이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도리언은 칼을 듭니다. 그날 밤 바질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살인은 끝이 아닙니다. 살인은 오히려 다음 행동을 강요합니다. 도리언은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피를, 시신을, 증거를. 그는
과거에 알던 남자, 과학 지식이 있는 앨런 캠벨을 찾아갑니다. 앨런은 도리언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도리언이 가진 비밀과 영향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언은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돕지 않으면 당신 인생은 끝날 수도 있어요. 협박은 예쁜 목소리로도 가능합니다. 앨런은 결국 굴복합니다. 그날 밤 바질의 흔적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도리언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어느 날 런던의 가장 밑바닥 같은 곳으로 가죠. 자기 파멸을 확인하려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곳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10일의 오빠 제임스 베인. 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남자를 찾는 사람. 그의 분노는 오랜 시간 숙성된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제임스는 도리언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도리언이 촛불 아래 얼굴을 비추자 제임스는 망설입니다. 말도 안 돼. 이 남자는 너무 젊어. 내 누이가 죽은 건 오래전인데. 도리언은 그 틈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건 이 작품에서는 구원이 아니라 연장입니다. 형벌의 연장. 어느 날 도리언은 문득 생각합니다. 나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는 한 젊은 여인에게 다가가지만 이전처럼 파괴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를 망치지 않고 떠나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봐, 나는 변했어. 나는 이제 좋은 선택을 했어. 도리언은 설레는 마음으로 다락방에 갑니다. 초상화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림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활한 표정이 붙어 있습니다. 착한 척하는 위선이 그려진 듯 입가에는 비틀린 만족이 걸려 있죠. 도리언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선행은 진짜 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용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괜찮다는 증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순간 도리언은 분노합니다. 그림을 증오합니다. 그림이 자신을 벌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 자신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도리언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건 저 그림 때문이야. 저것만 없으면 끝나. 그리고 그날 밤 도리언은 칼을 들고 잠긴 방의 문을 닫습니다. 방 안에는 도리언과 초상화뿐입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전 아래의 그림이 숨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리언은 천을 확 걷어냅니다. 그림 속의 얼굴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도리언이 외면해온 시간, 도리언이 누군가에게 남긴 상처, 도리언이 버린 양심이 거기 한 번에 모여 있습니다. 도리언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넌 내 비밀이야. 넌 내 죄의 기록이야. 그리고 칼을 들어 그림의 심장을 향해 내리꽂습니다. 다음 날 하인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잠긴 방 안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습니다. 바닥에는 늙고 추한 노인이 죽어 있었고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얼굴은 너무 편해 처음엔 누군지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에는 도리언이 늘 끼고 다니던 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찬란한 젊은 도리언의 초상화가 처음과 같은 아름다움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이해합니다. 도리언은 초상화를 찌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 자신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그림이 대신 늙어준 게 아니라 그림은 그저 진실을 저장해 두었을 뿐. 도리언이 칼로 찢어버린 건 초상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외주 맡겼던 양심의 증거였던 거죠. 아름다움은 끝까지 도리언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은 단지 도리언이 벌을 미루게 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미뤄진 벌은 끝내 더 차갑고 더 정확한 형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는 죄가 아닌가? 아무도 모르면 괜찮은가? 우리가 매일 거울 앞에서 확인하는 얼굴은 정말 우리인가? 도리언의 초상화는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부패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잔인한 기록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고요한 밤에 어울리는 한 편의 문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